자, 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 여러분 안간이 아니면 안방, 안방에 모여서 방 안에선 새옷 냄새가 나요. 자, 여러분 혹시 설빔이란 말 들어봤어요? 설빔? 설빔이 뭐냐면 여러분 설날에 옛날에는 옷을 잘 해입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설날은 새해가 되었으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다 얘들아 새 옷을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도 가끔 엄마한테 이렇게 장난으로 엄마 설날인데 설빔 한번 해줘야지 라고 해가지고 뜯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엄마도 설빔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거든. 이게 설빔이야, 설빔. 그러면 설빔이니까 설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옷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명절날 사람들이 다 새 옷 입고 오니까 다 그 새옷 냄새가 난다는 거야. 무슨 이미지로 명절날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냐면 수학적으로. 자, 인절미, 송부떡, 콩가루 찼떡 냄새도 나. 이다 떡하는 냄새도 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명절날 떡을 하니까 그걸 같이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야. 자, 그 다음에 끼니 때의 두부, 콩나물, 그 다음에 볶은 잔디, 그 다음에 얘들아 도사리, 도야지, 비계, 돼지 비계, 그 다음에 모두 선득선득하니 참 것들이었다. 자, 이러면 명절날 음식들이 얘들아, 이게 명절 하루 전날이거든 얘들아. 응? 지금 하루 전날 이제 가족들이 쭉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얘들아 이렇게 선득선득하는 거 음식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차가워. 왜냐면 이 지역이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평안도 지역이니까 여러분 음식을 하자마자 바로바로 차가워지는 거야. 그러면 차가워졌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이미지를 쓴 거야? 촉각적으로. 그렇지. 그러면 지금 3년은 어떤 서술을 쓴 거냐면 설빔이라든지 다양한 명절 음식들을 다 후각이나 촉각이라고 하는 감각적 이미지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상들을 하나만 제시한 게 아니라 음식을 다 열거하죠. 그러면 대상들을 열거해서 서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사연을 가자. 저녁 술을 놓은 아이들은, 여러분 저녁 술이 뭘까요? 애들이 술을 마셨나? 술이 숟가락이야. 숟가락이야. 그러면 저녁 밥을 다 먹은 아이들이 이런 뜻인 거지. 그러면 저녁 밥을 먹고 아이들이 외양간 옆, 여러분 섬이 옆이에요. 옆에 밤마당에 달린 대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쥐잡이 해본 적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쥐잡이 놀이라고 해서 얘들아 뭘 하냐면 이렇게 깡통 같은 데다가 불 넣어서 지물놀이 그치 이렇게 해서 불 도는 그런 놀이를 하는 거야. 숨굴막지, 숨바꼭질도 하고요, 꼬리 잡기도 하고요, 가마 타고 시집 가는 놀이. 여러분 가마 태워본 적 있어요? 팔을 이렇게 장쪽에서 이렇게 묶으면 여기 앉을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얘들아 시집 가는 놀이, 장가 가는 놀이 이런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밤이 되도록 이제 어린아이들끼리 부쩍부쩍 거리면서 놀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명절날 아이들끼리 할 수 있는 놀이들을 하나만 제시한 게 아니라 얘도 열거하고 있는 거지? 자, 열하고 있다. 자, 밤이 깊어가는 집안에는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아르간에서, 아르간이 뭐냐면 아랫간, 그러니까 윗칸이 있고 아랫칸이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방이 있으면 윗목, 아랫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얘들아. 그게 뭐냐면 아랫목이 얘들아 온돌이 지나가는 자리, 따뜻한 자리. 윗목은 차가운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아르간이면 아랫목, 따뜻한 곳에서는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윗칸, 왜냐면 애들은 막 뛰어놀고 있으니까 저기 있는 윗목으로 보내버린 거야. 그러면 윗목에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깨 돌림하고 호박대기하고 제비손이 구손이를 하고, 여러분 여기 또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또 뭐 해주고 있어 얘들아? 나열하고 있어. 열거해. 그치? 방안 놀이를 열거해준다. 이렇게 파리의 사기방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둬두고,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불 피우는 청등, 여러분 옛날에는 불 이렇게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기 어떤 이런 뭐지 약간 통 같은 데다가 심지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불을 지피는 거야. 여기 안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몇 번이나 갈아 끼웠대. 그럼 이 말은 애들이 잠을 잘 안 자. 안 자고 계속 놀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심지를 몇 번이나 끼웠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경과했다. 여러분 촛불의 심지를 여러 번 갈아 끼웠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었대. 꼬끼요. 여러분 이 닭이 우는 게 언제예요? 아침 새벽. 그치? 그러면 무슨 이미지로 여러분 시간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청각적인 이미지로. 선생님 집 옆에 누가 닭을 키우는 거 같아. 저 집 쪽 근처에 닭이 지랄 맞아가지고 얘가 새벽 2, 3시 울어. 그냥 계속 껴 잠을 못 자게 얘들아 계속 2, 3시에 울거든. 근데 얘는 아침이 됐다라는 의미인 거죠. 졸음이 오면 아랫목 자리 싸움을 하면서 그럼 여러분 새벽이 될 때까지 애들이 잠을 안 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수탉들이 울거든요. 근데 수탉들이 언제쯤 우냐면 여러분 수탉들이 거의 대부분 아침 진짜 7시, 8시 해 뜰 때 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거의 5시, 4시쯤부터 막 울어.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얘들아 친척들을 만났잖아. 새벽 지금 4시, 5시까지 안 자고 계속 놀고 난리가 난 거야. 자, 그래서 졸음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야. 새벽이니까. 아랫목 싸움하고 자리 싸움해서 내가 더 따뜻한 데서 잘 거야. 여기서 싸우자. 막 베개 싸움 한번 하고 그러면서 희덕거리다가 잠이 든다. 그래서 문창에 턱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이 아침. 여러분 이 아침이 언제가? 아침이야. 그치? 아침에 시누이 동서들이 우떡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명절날에도 엄마들이 음식을 아침에 미역국 끓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우쩍우쩍 사람들이 모여서 흥성흥성거리는 여러분 흥성거리가 수근수근 얘기 말을 하는 그 부엌으로 샘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의집게국을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자고 있는데 무슨 냄새가 나는 거야? 묵국 냄새가 계속 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로 아침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 사연은 명절날 아침의 모습을 지금 아침까지의 모습을 형상해 줬는데 너무 일단 가족들끼리 사랑스럽게 잘 놀고 있잖아, 얘들아. 이게 평화로운 거죠. 그래서 가족 간의 그 평화로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정리했어, 얘들아. 그러면 옆에 사연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볼 건데 선생님이 얘들 지문에다가 다 요렇게 표시해 놓은 애들이 있을 거야. 공통적으로 여러분 다 뭐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현재 시제 니은. 그치? 그래서 여러분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야. 근데 여러분 현재 시제는 대부분 뭘 만들 때 사용하지? 생동감. 그렇지? 생동감을 제시하고요. 근데 조금 이따 정리하겠지만 이거는 여러분 지금 내가 서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된 내가 어렸을 때 회상하면서 이걸 쓴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건 과거에 체험했던 건데 그걸 여러분 무슨 시제처럼 표현한 거야? 현재처럼. 그치? 그래서 현재화를 지키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러분 이건 지금 화자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시점에서 어린아이였을 때를 회상하면서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하나 더 표시할 거야, 얘들아. 우리 여기 여러분 이 사연에서 여러분 선생님이랑 동그라미 좀 몇 개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저녁 술을 놓았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하고, 자, 두 줄 내려오면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부분 있지? 밤 표시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새벽이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시간 표현해주고 표시했어 얘들아? 자, 표시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나와야지. 자, 홍게닭에서 여러분 아침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제일 잘 드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지. 가족들이 모였던 시간은 그러면 언제였을까? 안 나왔지만 이 안에 있는 건 시간이 나아지지 않을까? 낮에 오후부터 그러면 저녁까지 이렇게 시간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작품의 특징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명절날의 풍경을 여러분 자 후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얘들아 무슨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거냐면 감각적, 그치? 그래서 감각적으로 형상화를 해주고 있다. 이 작품은 감각적 이미지를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어디 방언을 사용을 했냐면 평안도 방언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전통놀이를 하죠. 그리고 이 평안도 지역에서만 먹는 음식을 제시를 했죠. 그러면 이 지역의 특색이 잘 드러나고 전통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소재들이 등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향토적 소재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위기를 만들 거냐면 이건 우리 저번 시간에 했거든. 토속적, 그치? 토속적이고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자, 그다음 사라져가는 여러분 뭐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한 거냐면 여러분 사실 이제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시끌벅적 노는 공동체 삶이에요. 그럼 그 공동체 삶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하고 이런 게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리고 아까 이건 어른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 더 설명하는 거라고? 어린아이,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의 시선에서 내용을 전개한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는 사라지고 없어진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공감.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더 들면 여러분 약간 어렸을 때의 기억이 더 생생하게 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물어보면 어렸을 때 기억이 더 잘 난대. 그래서 우리 할머니한테도 물어보면 할머니가 7살, 8살 때, 10살 때 막 뛰어놀았던 그게 너무 그립대. 선생님도 어렸을 때 놀았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잘 기억나거든? 그러면 근데 그 어린 시절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어진 거에 대한 여러분 그 그리움,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한다. 자, 그럼 시선 전개 방식이 얘들아 뭐가 쓰는지 알겠지? 시간의 경과. 근데 여러분 역순행이에요? 순행적 구성이어야 돼요. 순행적 구성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명절날 아침, 낮, 저녁, 그 다음에 밤, 그 다음에 여러분 새벽, 그 다음날 아침. 자, 여러분 선생님 왜 아침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내가 큰 집에 간다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아빠가 여러분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 명절날 아버지 집을 언제 가냐면 아침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년에 나왔던 가는 곳, 낮에가 얘들아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이게 사연에 나왔던 내용이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빈칸 다 넣었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초상화 그곳이 선생님 영상을 찍었는데 그 녹화가